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김태준 대리, 유경환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죠? 오늘은 저희 브랜딩과 전환 누가 더 먼저인가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 대리님은 혹시 어떤 게 먼저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아니면 상품을 판매를 하든 어쨌든 그 유무형의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브랜딩이 좀 돼야 어느 정도 그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브랜딩이라면은 좀 많은 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알아야지 이게 매출로 이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검색을 하고 보고 이제 느끼는 거를 이제 전환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경환 씨는 브랜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브랜딩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면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노출을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인지에 따라서 인지한 그 양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유입이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출 인지. 그렇죠. 딱 그 마케팅 퍼널에서 네. 이제 노출, 인지, 그다음 고려, 그리고 이제 구매, 그렇죠. 구매까지. 이 전환이라고 할게요. 네. 이 단계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이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가장 위에서 노출, 인지가 가장 좀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브랜딩이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딱 좀 쉽게 설명해서 경환 씨는 브랜딩을 쉽게 설명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딱 브랜딩 하면은 이 제품이나 뭐 이 브랜드 명을 들었을 때 딱 인지되는 거, 이 사람들한테 딱 떠올려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딱 상품을 봤을 때 그렇죠. 딱 여행하면 야놀자. 여기 어때? 야놀자 아니면 여기 어때? 그쵸. 이런 게 생각날 수 있고, 딱 그게 생각나는 이제 비행기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좀 여러 항공사들이 딱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브랜딩이지 않나 맞습니다. 하고, 이제 경환 씨는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상품 서비스를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게 브랜딩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네. 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그 신뢰를 확보하는 것, 신뢰. 그렇죠. 신뢰도 중요하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좀 브랜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브랜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컬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하면 어떤 색이 생각나시죠? 네이버는 무조건 초록색 검색창, 녹색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는 초록색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매체 순으로 가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인스타그램이 어플이 약간 뭐 핑크 쪽으로 가나? 내가 어플 쪽은 잘 몰라가지고. 좀 저도 좀 핑크. 네, 핑크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요. 네, 컬러도 좀 중요하고, 다음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브랜드에서 어떤 문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후킹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브랜드의 철학을 담은 그 상징적인 문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아 씨 같은 경우는 좀 메시지를 아주 잘 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브랜드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 중에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시몬스 침대. 아, 시몬스 침대. 이거는 진짜 침대는 과학이다이라는 이 문구 하나로 정말 그 침대가 이제 그냥 자는 곳이 아닌 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하는 게 아닌가. 아, 예양정님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몬스 침대,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네. 이제 사람은 좀 수면욕, 식욕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거지. 뭐 침대에서 자면은 좀 더 좋은 거지 정도였는데 이제 어떤 스프링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각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그럼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아. 침대는 과학입니다. 아, 저는 저는 딱 들어맞는. 대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꼭 메시지라는 것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후킹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 그 브랜드의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으면은 더 사람들에게 와닿고 또 그 와닿는 마음이 오래 간다는 것은 기억에 많이 남는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컬러하고 메시지가 준비가 됐어요.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노출시키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놀자나 네. 가연 아세요? 과연 그 결혼 정보 업체였나?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 맞습니다. 네. 보통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는 출퇴근하는 지하철 그 오가는 통로 그 뭐지 배너 광고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많이 보고 디스플레이 광고도 많이 보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노출도 되고 홈페이지 상에서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이제 중간에 광고로 이제 많이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겟팅 광고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경아 씨 같은 경우는 야놀자나 네. 가연 같은데 관심이 있어서 네. 보셨나요? 아니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출퇴근하는데 제가 야놀자나 가연을 볼 그게 이유가 없는데 보이니까 이제 보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텐슈 씨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정말 그 이런 브랜딩 같은 경우는 꼭 우리 타겟팅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좀 공격적으로 좀 보는. 그래서 지하철 디스플레이에서도 저희가 그쵸. 많이 보고 그리고 온라인 광고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계속 보고 계속 보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여행이나 숙박을 준비할 때 좀 찾아보게 되는. 맞죠? 네, 저희 SG 교수님. 스포츠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이제 이렇게 브랜딩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이제 브랜딩 광고. 일단 크게 SA 광고하고 DA 광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SA 광고 같은 경우는 네. 좀 소비자가 우리 상품, 서비스를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하여 찾아오는 광고 서비스랄까? 그렇죠. 좀 소비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찾아오는. 우리 서비스를 찾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게 SA 광고일 것이고 이제 DA 광고는 이제 특정 타겟 또는 아까 야놀자나 가영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우리 브랜드의 존재감을 인지시키기 위한 광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SA 광고는 어떤 게 있죠? 제일 많이 접하실 게 네이버 쇼핑 광고나 네이버 검색 광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네이버로 일단 검색을 시작하니까 네. 경원 씨는 구글도 종종 검색하시나요? 구글도 많이 하죠. 네이버도 하고 구글도 하는데 비중을 따지자면 네이버가 좀 더 많고 그래도 구글을 아예 안 하진 않죠. 구글도 어느 정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SA 광고가 됐고 죄송합니다. 될 것이고 좀 DA 광고 같은 경우는 좀 구글하고 네이버를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구글은 좀 뭐 GDN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네이버에서 효율이 좋다고 하는 카탈로그 GFA 광고가 네, 맞습니다. 될 수 있겠죠. 또 다양하게 뭐 카카오에서도 있고 요즘에는 DA 광고 제가 봤을 때 떠오르는 곳들이 뭐 당근마켓 맞아요. 요즘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에브리타임 이런 곳들도 DA 광고에서 좀 신은 강자로 떠오르지 않나. 왜냐? 왜 이런 DA 광고들이 떠오를까요? 이게 너무 한 곳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어디에 또 광고를 할 수 있을까? 플랫폼 같은 걸. 그쵸. 이제 플랫폼이 확장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네. 그냥 절대적인 그 마케팅도 자연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에브리타임하고 당근마켓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네이버는 광고를 저희가 많이 하고 구글을 하는 이유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DA 광고 이런 매체들이 확장되는 것도 하루에 그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SA 광고고 DA 광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좀 브랜딩 하면은 좀 초기 네. SG 스포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1년 만에 복지. 1년 만에 복직하셔가지고 메타 구글도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뭐가 궁금하실지. 전환 모수가 1년 전과 전혀 달라서 걱정이다. 일단 전환 모수를 계속해서 바뀌죠. 모수는 왜냐 한번 그 구매를 했던 그 매체를 광고비를 거의 2배를 부어도 1년 전에 전환이 안 나온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 요인으로는 이제 광고 세팅이 너무 그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좀 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재 문제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아까 좀 타겟 모수 전환 모수를 네네. 확보하셨는데 전환이 생각했던 만큼 안 나와서 고민이시라고 하시니까 좀 그런 새로운 모수 타겟을 좀 트래픽을 통해서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 비용이 어차피 지금 2배를 써도 1년 전에 전환이 안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전에 그 안전했던 방법이 머신러닝. 이게 머신러닝이 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머신러닝의 그 세팅 값은 그 저희 타겟을 거의 지금 3개만 아니죠. 이거는 타겟을 어떤 상세 타겟팅을 이 관심사 타겟팅을 어느 정도 어떤 타겟팅을 잡아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타이트하게 잡기보다
지금 잡으신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3개 정도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개에서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한두 개 하신다는 건데, 한두 개로 했을 때는 더 저희의 그 타겟팅 모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이 라이브 이후에 네. 저희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네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여기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제 초기 브랜드의 경우 저는 브랜딩을 준비하는 곳이라면 일단 초기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초기 브랜드의 경우 어떤 광고가 좀 적합할까요? 그래도 브랜딩하면 노출이니까 그래도 검색보다는 찾아가는 DA 광고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DA 광고로 우리 상품을 알리고, 그리고 DA 광고와 비슷한 이제 SNS 광고. 그렇죠. 성격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DA 광고하고 SNS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 좀 저는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고, 좀 만약에 그 예산이 적다고 하였을 경우에 좀 브랜딩 광고에 집중하시기보다 좀 매출 증대를 위한 광고를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브랜딩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브랜딩 되면 좋죠. 맞습니다. 근데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브랜딩을 했을 때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선택해 주는지, 그리고 어떤 연령이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에 열광하는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DA 광고나 SNS 광고가 적합하지만 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은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브랜딩을 일반화할 수 없어요. 또 저희는 또 EC 업종과 DB 업종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여기서 EC 업종이라고 하면은 또 너무 포괄적이라고 일 수 있으니까 패션 의류 그렇죠. 를 주제 정해서 예로 한번 브랜딩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틴킴 이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마틴킴이라는 브랜드 다 아시나요? 들어봤나요? 네, 그래 들어봤죠. 저도 잘 모르는데 들어봤어요. 네. 이게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브랜딩이 됐을까를 한번 추적해봤는데, 처음부터 브랜딩을 막 준비했던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처음에 막 스토리가 있어요. 오. 처음에는 실패도 해보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브랜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옷을 좋아하셔가지고 좀 사입 상품이더라도 그 상품을 좀 판매해야겠다. 근데 이게 브랜드는 어쨌든 스토리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맞죠. 스토리가 철학을 만들고 그게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주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표님의 그러한 뭐 블로그 활동이나 그 당시에 그런 인플루언서적인 활동들이 이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제 폭발적으로 브랜딩을 시작한 거죠. 의도치 않게. 좀 저는 이러한 브랜딩이 좀 정석이지 않나.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좋아하는 걸 쭉 밀고 갔을 때 딱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폭발적으로 딱 따라오는 브랜딩. 이제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천천히 하시죠. 요즘 좀 건조해가지고 계속 날씨가. 죄송합니다. 이제 DB 업종인데 DB 업종은 좀 창업 업종으로 한번 정했는데요. 창업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 있을까요? 트레이드 마크, 오, 점포수. 그죠. 제일 중요하죠. 이 밖에도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또 그 마케터이기 전에 한 명의 소비자로서 맞습니다. 이제 트레이드 마크하고 점포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드 마크는 예를 들어서 땡초 초밥하면 어디? 불족발 하면 어디?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떠오르는 그런 게 좀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는데 새마을 식당을 예로 들면 이제 김치말이 국수, 맛있죠. 연탄불고기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브랜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포수인데 이제 점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에서 점포수는 그냥 브랜딩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딜 가나 어디에도 그 브랜드가 있다면 이 브랜드에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교촌치킨 오, 이나 그렇죠. 그런 치킨 브랜드들이 어딜 가나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치킨 시켜 먹잖아요. 네, 어디 친구 집 놀러 가도 시켜 먹고. 뭐. 그 시켜 먹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 있으니까 그 있으니까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한번 선택했다는 거.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곳들은 대부분 카페죠. 아, 카페. 카페 어딜 가나 또 새로운 카페들이 저 카페 여기서 봤는데 저기에도 있네. 이러면은 또 그 핑크색 핑크색? 아, 요즘 카페를 가는 데만 가가지고 혹시 뭐 어떤 걸 생각하신 건지. 좀 바나프레소 생각했습니다. 아, 들어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팍 네, 팍 튀어가지고 저도 치어 떠오른. 네, 듣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점포수도 좀 어디 먹고 싶을 때 어디에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브랜딩이 없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제 아무리 광고를 많이 때려 박는 것보다 좀 작은 동네에서도 사랑을 받는다면 다른 지역을 옮겨가더라도 그 음식이 저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그 말 듣고 생각해 연도원이 아. 그 대표적인 예지 않을까. 그렇죠. 딱 한번 해놓고 쭉 점포수 늘려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연돈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네. 아직 못 갔습니다. 가도 먹기 힘들걸요. 웨이팅이 장난 아니랍니다. 진짜. 아직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희 팀장님 목표가 제주도 가는 건데 오, 제주도 가서 한번 연돈 한번 의견 조심스럽게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브랜딩을 준비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죠. 턱대고 하는 것보다 좀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제 대표님들의 그 사업 철학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브랜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준비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고려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체크가 필수죠. 네. 일단 브랜딩을 준비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죠. 뭘 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단순히 상품만 준비된 게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컨디션 그리고 그 자사 홈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가 네. 메리트가 있는가 그쵸. 그런 삼박자가 딱딱딱 됐을 때 이제 광고를 전략적으로 준비했을 때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출이 돼서 유입이 됐는데 상품이 별로다 이러면 또 소비자들은 아 이거 별로네 하고 나갈 수 있지만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다, 이쁘다, 뭐 들어왔는데 너무 이뻐서 구매를 하게 된다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또 브랜딩을 준비하기 전에 유의할 점 기간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지 단기간 안에 브랜딩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단기간에 예산이 많으시다면 폭발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켜서 우리 상품, 서비스가 자신 있을 때 폭발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점도 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니까 길게 보고 하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이제 브랜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도 아니에요. 3주, 4주 지났는데 이제 브랜딩이 왜 아직도 안 되냐? 그러면은 저희도 곤란합니다. 뭔가 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너무 기간이 짧다라고 말씀드려 또 광고주분님께서는 또 뭐라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도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멘트가 있어요. 이제 초기 브랜드의 승부는 2년 내에 결정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브랜드는 출시한 지 오래됐는데요. 저 2년 넘으신 분들도 많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정식으로 오피셜로 광고를 집행하시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온 기준 이제 작게 조금씩 시작하셨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딩 마케팅을 시작한 기준에서 2년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이제 저는 되게 광고주님들을 리스펙하는 게 대부분 2년 넘게 브랜드를 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이제 한번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을 뿐이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브랜드를 출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뜨지 못했다면 분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광고를 무작정 집행하시기보다 이제 광고적인 문제였는지 홈페이지의 문제였는지 상세 페이지의 문제였는지 그렇죠. 아니면 결제 수단이 좀 간편하게 안 되어 있는지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면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제 수단 결제하는 거 조금만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이버페이로 주로 결제하거나 네. 카카오페이로 주로 결제하는데 그 수단이 없으면은 아이 여기 안 되겠다. 네. 다음에 결제해야겠다. 다른 데서 결제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탈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된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틀어막는 것부터 저희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네. 사소한 것부터.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브랜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브랜딩 전환 무엇이 먼저일까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환.
왜 중요할까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전환이란 거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의 목표, 딱 그 어느 정도의 내가 바라는 그런 매출량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 매출 얼마인지 혹은 뭐 광고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브랜딩 광고와 매출 증대를 위한 캠페인을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가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동시에 가는 거. 동시에 이게 어느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어느 하나가 이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제 이게 약간 브랜딩과 전환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이쪽도 신경 썼으면 이제 다른 쪽 브랜딩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 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죠? 이제 소자본인데 이제 광고로 전환하고 브랜딩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나요? 아, 경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화해서 약간 정답이 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조금 소자본이다 생각하면은 초기 브랜드일 가능성이 조금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조금 브랜딩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전환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브랜딩을 하되 이제 전환에 대한 그런 모수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리타겟팅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사 홈페이지나 뭐 소재 같은 것도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약간 수정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소자본의 경우라면 전환 캠페인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두 마리 토끼라는 말이 저는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마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두 마리 토끼도 이게 총알이 받쳐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총알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초기 브랜드 입장에서 마케팅이 그렇게 자본을 쏟아붓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보장됐다면 아낌없이 투입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광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게 덜컥 좀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좀 브랜드가 좀 매출적으로 안정적인 그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좀 전환 캠페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천천히 브랜딩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패션 의류 아까 좀 저희가 그 브랜딩이라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업종을 좁혀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패션 의류 업종 초기 브랜드의 경우 어느 정도 이 패션 업계는 브랜딩하고 매출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브랜딩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경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패션 의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입고 하는 이런 옷들인데 그런 브랜드면은 아무래도 그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사볼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제일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들어온 소비자라고 노출된 소비자로 하여금 마음에 들어야지 이게 구매까지 이어지고 그게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보여지는 거 자사몰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컨디션을 정건 먼저 잡아야 돼요. 그쵸. 자사 홈페이지 컨디션을 먼저 잡아야 돼요. 구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되게 홈페이지 컨디션이라는 게 진짜 디자인적인 요소나 그런 좀 보기 예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세 페이지고 이제 기본적인 그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심플하게,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세련되게. 제일 베스트. 세련되게는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심플하게.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심플이지 더 베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 앞서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결제 수단이 얼마나 간편하게 세팅되어 있는지. 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사 홈페이지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이거는 순서적으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사 홈페이지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요소들을 먼저 잡아봤으면 좋겠다. 또 이제 이씨로 패션 의류 이야기했으니까 저희가 DB 업종, 또 DB 업종의 초기 브랜딩 전략 이게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10이면은 10업종은 그래도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우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지 이 소비자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한번 뭐 체험하는 그런 뭐 프로모션이 있으면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 입소문을 타고 퍼져도 좋은 거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DA 광고나 이런 걸로 통해서 알려지는 게 중요하죠. 이제 저는 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또 DA 업종을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좁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학원, 학원 많이 하죠. 이제. 학원, 그리고 법률, 그리고 중고차 분석 오. 등을 예로 들었을 때, 이제 학원이나 법률, 중고차 분석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타겟이 좀 뚜렷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학원의 경우에는 어떤 학원인지에 따라서 뭐 토익 학원인지, 그렇죠. 중국어 학원인지, 아니 막 중고등학생들은 보습 학원인지. 그쵸. 네. 어떤 학원인지에 따라서 이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학원 가보면은 다 비슷한 그 연령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다 다양한 연령들이 있겠지만 좀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있어요. 이제 법률의 경우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이상 연령층이 좀 많이, 30대가 아니에요. 30대 이상, 네. 30대 이상의 연령층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고차 분석 서비스의 경우에는 좀 애매한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분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20대, 그렇죠. 20대 때, 지금도 차 잘 전 모르지만 저도 몰라요. 20대 때는 거의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근데 또 관심은 많았어요. 그렇죠. 20대부터 많게는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이제 브랜딩 전략으로 야놀자, 알바천국과 같은 좀 비슷한 전략으로 초기부터 좀 논타겟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딱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말씀대로 조금 논타겟 전략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광고주님들 중에서는 이제 기존 데이터로만, 지금까지 확보했던 데이터로만 봤을 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주요 연령층이 이렇다, 주요 성별은 이렇다, 이렇게 정해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는 어쨌든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장이고 좀 데이터에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논타겟으로 한번 진짜 우리 상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연령층일까? 어떤 성별일까?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처럼 좀 주도 면밀하게 타겟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브랜딩하고 전환 무엇이 먼저일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경환 씨는 어떤 게 생각이 혹시 바뀌셨나요? 저는 아까 처음에는 제가 브랜딩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네, 브랜딩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태주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아까 계속 뭐 이거 예를 되게 잘 디테일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게 브랜딩만 생각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을 위한 건데 브랜딩으로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전환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 브랜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어쨌든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각 브랜드별로 어떤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 그리고 그 강점은 그 대표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우리의 상품 서비스의 강점을 강조를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알아줬을 때 정말 뭔가 뜻깊을 것 같아서 이제 전환도 물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저희가 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그래도 브랜딩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또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뭔가 끝나고 나니까 약간 서로 의견이 바뀐 게 조금 재밌는 부분이지 않나. 맞습니다. 브랜딩 전환 어떤 게 먼저일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 케바케예요. 네, 맞아요. 이제 케바케고 업종별로도 케바케고 그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브랜딩하고 전환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고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일까?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여기 위. 네, 저희 명함 저희 연락처로 한번 연락 주셔서 한번 고민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광고 퍼포먼스 2팀 김태준, 유경한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